최근에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요즘에는 카페뿐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쉽게 누구나 따라 그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림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법대를 다니던 20살 청년이 병원에서 갑자기 진로를 바꾸게 된 이야기, 그렇게 세상 모든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성실하고 바른 법대생 마티스는 20살 무렵 맹장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있게 되는데 그 시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죠. 20살의 젊은 청춘이 고작 맹장염 수술로 인생이 바뀌나 싶지만 이번 당시 너무 지루했던 마티스는 우연히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붓을 평생 놓지 않게 되죠. 법조계에 몸담던 모범생 아들이 갑자기 다 때려치우고 미술을 하겠다고 하니 부모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의 심정은 뒤로 한 채 미대 입학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결과는 낙방. 하지만 22살, 당시 저명한 화가였던 귀스타프 모로의 눈에 띄어 그의 화실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897년, 그의 나이 27살, 그의 작품이 살롱전에 걸리게 됩니다. 프랑스의 국전, 살롱전은 당대의 가장 권위 있는 전시 중 하나였고 그렇게 작품이 걸리면 부르주아들의 주목을 받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작품의 품위와 기교적 완성도가 중시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 전시 외에 마티스의 이 작품이 출품에 성공을 하게 되죠. 하지만 고전적인 그림과는 거리가 멀고 그렇다고 진보적인 인상주의 그림들에 비해서 특별하지 않은 이 작품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어려웠죠. 관람객들은 부정적으로 느낀 흐릿하고 칙칙한 이 작품이 어떻게 국전에 올라오게 되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시기의 미술은 너무나도 급격한 변화 속에 도전을 하는 예술이 많아지고 또 그런 작품들을 평가하기에는 기존의 기준은 크게 흔들리고 새로운 관점 또한 마구 생겨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평론가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승 모로는 자신의 스타일과 엇나가는 마티스의 성향을 존중해주고 계속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구성하는 그런 구도나 그런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그리는 선을 그리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색을 칠해야 할 거고요. 만해 이후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도 당시에는 데생, 즉 선을 그리는 능력이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티스는 아무래도 남들보다 더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법조계에서 예술계로 큰 변화를 선택한 그에게는 분명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선보다 색채를 더 중시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빠르게 발전시켜 나갔죠. 시기별로 마티스의 화풍은 한눈에 보아도 한 해가 다르게 급진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1905년 프랑스의 국전, 살롱전에 이 작품을 출품하게 되고 얼굴에 초록색 칠을 한 여인의 초상화는 역시나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 작품의 모델이 당시 마티스의 아내였는데 마티스의 아내 아멜리도 마티스가 자신을 그린 그림을 보고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는 일화가 있죠. 하지만 이 그림으로 마티스는 유명인사가 됩니다. 누군가 마티스의 작품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티스의 대답이죠. 마티스는 그림을 그릴 때 눈에 보이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그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재현의 도구가 아닌 자신만의 색감으로 만들어내는 예술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쯤 평생의 라이벌이자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술가일지도 모르는 피카소, 그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피카소는 어릴 적부터 그림에 엄청난 재능을 보이던 천재였지만 이 작품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작품으로 마티스에게 답을 합니다. 시작부터 역사적인 작품들이 오가던 그들의 대화는 마티스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어집니다.